안녕하세요. 홍석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공학 연습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 건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분류는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처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각종 센서를 이용하거나 기계들의 동작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요거는 제어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IoT나 이런 쪽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자, 두 번째가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는데, 1번이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공한 후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다. 2번이 교통신호 제어, 의료기기 제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3번이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가전제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이다. 4번이 고객의 자산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 여기에 속한다. 굳이 좀 나누자면 뭐 데이터 받아들여서 가공하는 정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뭐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제어 소프트웨어, 3번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가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싱인데 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기사나 공무원 시험이나 이렇게 볼 때 그 시험 출제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좀 다르니까 약간 포괄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1번이 제조가 아닌 개발이다. 2번이 소모가 아닌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3번이 시작 단계부터 변경 요구가 발생한다. 4번이 하드웨어의 실패 곡선과 소프트웨어 실패 곡선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그림 1-2하고 그림 1-3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이 소프트웨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번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생산물의 구조가 소스 코드 안에 숨어 있다. 2번이 논리적 절차에 따라 개발된다. 3번이 사용에 의해 마모되거나 소멸된다. 4번이 요구나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형시킬 수 있다. 여기서 답은 3번이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닳지 않습니다. 다음 5번인데요. 소프트웨어의 위기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죠. 그래서 1번이 프로젝트 개발 일정과 예산 측정이 어렵다. 2번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3번이 소프트웨어 적체 현상, 4번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의 위기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4번이겠죠.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증가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로 뭐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요구사항이나 이런 변경이 있을 때 개발 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번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6번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인데요. 1번은 소프트웨어는 유연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의 변경을 소프트웨어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다. 2번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시키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할 수는 없다. 1번, 2번은 맞는 얘기죠. 3번 소프트웨어 공학은 별로 필요 없는 덩치 큰 문서를 생성하게 하여 개발을 매우 지연시킨다. 아니죠. 잘못된 통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 1, 2번도 잘못된 통념이고요.
3번도 역시 잘못된 통념인 거죠. 4번이 이제 지체된 프로젝트에 인력을 뒤늦게 투입하면 오히려 프로젝트 일정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된 프로젝트에 인력을 투입을 좀 하면은 프로젝트 일정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자, 다음에 이제 7번. 소프트웨어의 당면 과제로 옳지 않은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느린 발전 속도. 이거는 당면 과제인 거죠. 2번이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 요구의 증가. 역시 당면 과제고요. 관리 기술의 부분적 활용. 이것도 당면 과제이고, 네 번째가 제조 형태의 개발로 인한 새로운 개발 방법론의 부재. 요게 답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려움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은 1번이 개발의 복잡함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기술을 제시한다. 맞죠? 이런 해결책이 되겠죠. 2번이 개발에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것도 해결책이 될 거고요. 3번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를 소개한다. 이런 게 이제 PMBOK, PMBOK 같은 거겠죠. 3번도 요게 이제 해결책이 되겠고요. 4번 개발 비용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어진 예산에 맞게 인력을 참여시킨다. 요게 답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9번이 될 건데요.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발 과정이 복잡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2번 프로젝트 수행 중 개발자가 그만두었을 때 새로운 개발자를 충원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다. 요게 옳지 않은 거죠. 개발자가 그만뒀을 때 새로운 개발자를 충원해서 차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좀 늦게 충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새로운 개발자가 와서 적응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죠. 세 번째가 참여 인력이 많으면 의사소통 경로가 많아져 의사결정 과정도 복잡하다. 맞는 얘기고요. 4번이 개발 기간이 길면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10번인데요. 10번은 제가 보기엔 약간 이슈가 있어서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온 문제인데 이슈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넘어가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유는 뭐냐면은 10번에 제가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10번 문제를 간단하게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정보 처리 기사에 나왔던 문제이긴 한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이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유지 보수, 그리고 폐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그냥 괜찮은 얘기예요. 1번은 문제가 안 되는데 2번이 소프트웨어 제품의 체계적 생산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술과 경영에 관한 학문이다. 나름대로 이제 괜찮아요. 세 번째가 과학적인 지식을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와 제작에 실제 응용한 것이며 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문서화 작성 과정이다. 실제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3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3번도 요게 이제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4번에 소프트웨어 2기를 이미 해결한 학문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만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다가 했는데 여기서 4번이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를 이미 해결한 학문이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약간 악유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풀지 말라고 한 거고요. 그 이제 이게 어찌 됐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기존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와 제작에 실제 응용하는 것이며 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문서화 작성 과정이다. 요게 10번의 답이었어요. 요건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래서 풀지는 말라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기존의 정보 처리 기사 문제 나와서. 자,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이거든요.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1번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유지 보수 및 파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작업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도 맞고요. 이제 3번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의 비용으로 계획된 일정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틀린 거죠. 이제 최대의 비용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11번은 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소프트웨어 공학은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획득하기 위해 공학적 원리를 정립하고 이를 이용하는 학문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에 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이 공학은 정해진 기간과 비용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비용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게 틀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은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공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3번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란 하나의 제품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계획 단계에서 유지 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다. 4번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는 이어서 13번부터 이제 주관식 문제를 진행을 할게요. 자, 13번에는 이제 보면은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구별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프로그래밍한 원시 코드, 소스 코드 자체를 의미하고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코드를 비롯해서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 자료 구조나 데이터베이스 구조, 테스트 결과 이런 거를 포함하고 각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문서와 사용자 매뉴얼 등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4번이 소프트웨어를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각각의 예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관리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대학의 종합 정보 시스템, 그리고 예약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제어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어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관리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프로세싱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어 소프트웨어는 교통 신호 제어, 의료기기 제어, 공장 장비 제어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가정 제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가정에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전 제품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5번이 소프트웨어 특징을 하드웨어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제조가 아닌 개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모가 아닌 품질이 저하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16번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려운 이유를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집 짓기를 할 때 제일 작은 거는 필요도구는 망치나 톱이나 줄자, 그리고 설계도면은 필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머릿속 구성만으로도 충분하고 혼자 가능하고 만드는 과정이 단순하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을 짓기인데요. 필요도구는 레미콘과 같은 장비, 시멘트 등의 수많은 자재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면, 건축 설계사가 필요하고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만드는 공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대형 빌딩을 짓는 부분인데요. 필요도구는 레미콘뿐만 아니라 크레인과 같은 대형 장비가 필요하고요. 설계도면, 건축 설계사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통제와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중 문제 등 고려사항이 많은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인데요.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려운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공학적 대안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대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어려운 점은 처음에 이제 개발 과정이 복잡한 부분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복잡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개발의 복잡함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관리 방법론이나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로 과정을 갖다가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타스크로 만들어갖고 관리를 하는 거죠. 이 개발 과정 복잡한 것들을. 두 번째가 이제 참여 인력이 많은 부분인데요. 인력이 많으면 의사소통 경로가 많아져서 의사결정 과정도 복잡할 것입니다. 또한 협력도 쉽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직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 투입되는 사람 등 변화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개발에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개발 기간이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기간이 길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개발 비용 산정도 어렵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 PM 보고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관리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개발 쪽에 개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가 필요한 거고요. 개발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챕터 2에서 다양한 방법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8번이 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지금까지 설명한 소프트웨어에 이러한 공학을 붙은 것이죠.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미하므로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 공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자는 것이죠. 다음에 19번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목표를 두 단어로 표현해 보자고 했는데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사용자가 만족하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을 한다면 개발 과정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완제품의 품질 향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마지막 문제인데요. 특징을 간략하게 쓰라고 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요. 일단은 개발 단계를 우리가 볼 때 실제로 계획과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이렇게 그림 1-8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각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계획 단계에서는 여러 모델을 이용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작업의 분할 구조도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를 계획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실제로 그 이제 교재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획 단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정 계획을 잡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분석 단계,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요 분석 단계부터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본격적인 프로세스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요구 분석 단계는 이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수집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도구에는 뭐 구조적 방법론에서는 자료 흐름도나 자료 사전 그리고 이제 명세서 프로그램 명세서 같은 게 있고요. 정보공학 방법론에서는 ERD라고 해서 객체 관계 다이어그램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는 UML과 같은 것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설계 단계인데요.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표현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코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경에 밀접하게 구체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쓰지만 실제 이제 실무적인 프로젝트에서 정보공학 방법론을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아직도 정보공학 방법론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설계 단계에서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화면, 그러니까 메뉴 구조들을 그리고요. 화면 단위를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슈도 코드나 이런 걸 가지고 개발 전 단계에서 프로그램 스펙을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라지컬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ERD 같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화면의 테이블을 만드는 피지컬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구현 단계가 있는데요. 구현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작업에 따라야 할 규칙이 존재하는데요. 구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의 표준 코딩 규칙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구현 단계인데, 뭐 명칭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소스 형식, 그리고 주석에 관한 규칙, 그리고 변수 선언 및 자료형에 관한 규칙, 상수에 관한 규칙, 수식에 관한 규칙,
문정에 관한 규칙인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규칙들은 대부분의 대형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서는 자체적으로 표준적인 코딩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프로젝트로 가게 되면은 프로젝트의 개발 환경에 맞게 이제 품질 관리자나 아니면 표준을 잡는 그러한 이제 고급 엔지니어가 프로젝트 환경에 맞게 추가적인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구현 단계에서 전체 프로그래머한테 교육을 시키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테스트 단계인데요. 테스트 단계는 실제로 코딩이 완료된 후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 기법을 사용해서 오류를 찾아내는 경우입니다. 실질적인 테스트를 하는데요. 대부분 실무에서는 V 모델을 써가지고 이제 통합 테스트 계획은 설계 단계에서 만들고요. 인수 테스트 계획은 요구사항 단계에서 만들어갖고 실제 이러한 테스트 계획에 맞추어서 설계 단계에 맞는 그 테스트 케이스에 맞게 통합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분석 단계에서 사용자가 요구한 내용에 맞게 인스 테스트와 관련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요. 인스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되면 오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는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유지보수 단계는 실제로 이제 뭐 내용을 따지면 사용자가 이제 오픈을 한 이후에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실제로 에러를 교정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추가나 변경적인 요구사항을 내면은 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하는 유지보수가 있고요. 기능을 보강하는 그러한 형태의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높이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한 사례를 보면은 유지보수하고 안정화 기간이 한 1, 2년 정도 지나면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많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진행이 되는데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새롭게 이제 너무 많이 변경이 일어나다 보면은 나중 가서는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이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한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어, 과거에는 윈도우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출시가 됐어도 한 1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제 버그가 많았었거든요. 요즘에는 그게 좀 덜한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서 2년 정도 안정화가 된 소프트웨어를 사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에러율이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제품을 살 때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사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안정성 측면에서는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별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개발 단계별 특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나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관리하는 관리적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적인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M복에는 실질적으로 PM복은 프로젝트 관리의 전체적인 내용들인데 그 안에 퀄리티 매니지먼트, 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나 타임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포함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개발 단계별 특징은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이렇게 6개로 보시는 게 좀 더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림 1-8의 소프트웨어 개발 혁명주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1장의 그 연수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